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보던 내용 살펴봅시다. 어, 어? 지금 제 화면이 안 나가고 있죠? 네, 음, 저번에 아이겐밸류 이야기 시작했고, 아이겐밸류와 레인지, 그 어떤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대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들 살펴봤고, 디컴포지션 하는 것들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매트릭스들에 대해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들이 레인지와 널 스페이스, 걔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했던, 못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 어떤 매트릭스, 시메트릭 매트릭스 A를 Q, 람다, Q,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또 Q 다시 써보면 Q부터 N개의 아이겐 벡터가 있고 람다들 순서대로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렇게 있는 경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저번 시간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람다들이 0이 몇 개 있으면, 0이 몇 개 있으면, 걔들은 이제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라고 볼 수 있었고, 0이 아닌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은 레인지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람다가 0인 거를 몇 개 뒤로 이렇게 모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람다 R까지만 0이 아닌 것들이 쭉 있고 나머지가 다 0이다. 0인 것들을 이제 맨 마지막으로 쭉 보낸 거죠. 그 전에 람다가 n개 다 있을 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람다 i하고 qi, qi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i는 n개 동안 다 되면서. 그럼 여기서 만약에 아까 얘기를 하다 만 것처럼 처음에 0이 아닌 아이겐 밸류가 r개만 있다고 치고 나머지는 다 0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Q1부터 QR까지가 0이 아닌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QR 플러스 1부터 마지막까지가 0의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냥 i를 1부터 n까지 다 더할 게 아니라 r까지만 더하면 되죠. 왜 r 더하기 1 가면 람다가 0이라서 있으나 마나니까. 그러면 얘를 다시 조작을 해보면 얘가 Q1부터 QR까지 0이 아닌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 있고 그 다음에 QR 플러스 1부터 뭐가 쭉 n개까지 걔를 이렇게 쓸게요. Q1부터 QR까지 있고 QR 더하기 1부터 QN까지 람다 1부터 람다 트랜스포즈가 있고 내려서 QR 트랜스포즈까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치고 내가 이 R개까지만 이렇게 얘를 파티션 이렇게 해볼게요. R개까지만 이렇게 놓고 나머지
여긴 다 0이고. 그럼 이거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면 Q1, 요 뒤에 여기 그 가운데 매트릭스들 다 G가 다 0이라서 오른쪽,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들, 왼쪽 아래에 있는 것들, 오른쪽 옆에 있는 것들 다 0이라서 이게 결국에는 QR까지만 이렇게 쌓은 어떤 행렬 곱하기 람다 1부터 람다 R까지만 있는 어떤 다이아고날 행렬 그리고 Q1부터 QR 트랜스포즈까지 있는 어떤 행렬. 그러니까 요 앞부분 거만 갖다 쓴 거랑 같죠. 빗금친 부분만 갖다 쓰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곱 하나 많아 있으나 마나 하죠. 그래서 얘를 쓰기를 그러면 Q1하고 얘를 이제 Q1이라고 부르고 얘를 Q1의 수직인 애들 요거를 람다 R 어, 람다 R 이렇게 부르면 얘는 결국 Q1 람다 R Q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요 원래 Q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Q가 컬럼들이 다 오소고날 하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 왜 이렇게 표시됐는지 알 수 있겠죠. 앞부분은 람다 아이겐밸류 0이 아닌 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이고 Q의 나머지 컬럼들은 다 Q1에 있는 것들이랑 다 수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Q1 트랜스포즈 곱하기 Q1 오소고날 얘네들은 다 0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살펴보면 얘는 n by r 매트릭스고 얘는 r by r 스퀘어 매트릭스고 얘는 r by n 매트릭스고 이렇게 생긴 거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요 가운데 있는 람다 r 요 놈은 특히 지금 다이아고널 원소들이 다 0이 아닌 것들이잖아요. 0이 아닌 것들이죠. 다 0인 것들은 다 저 뒤로 밀어서 없애버렸으니까. 그럼 얘는 람다 r이 인버스가 존재하겠네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인데 0이 아닌 것들이 다이아고널에 다 박혀 있으면 그거 다 인버스 해버리면 그게 역행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컴포지션을 이렇게 이 0이 아닌 것들은 다 떼내고 0인 것들은 다 떼내고 0이 아닌 아이겐밸류들에 해당하는 놈들로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컴포지션에서 나오는 아이겐벡터 매트릭스, 아이겐벡터들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얘는 오소고날하다고 했고 그래서 얘도 되고 그리고 오소고날한 데다가 스퀘어이니까 얘도 아이덴티티 이렇게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Q1은 얘는 보면 Q1은 오소고날 매트릭스인데 스퀘어 하진 않잖아요. 스퀘어보다는 좀 저쪽에 R-1부터 N까지를 띄어냈으니까 Q1은 이렇게 길쭉한 매트릭스가 되고 그러니까 N by R 그러면 이제 얘는 오소고날 매트릭스니까 얘는 성립을 하지만 Q1 트랜스포즈는 아이덴티티가 안 되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가장 간단한 예로 Q1이 1, 0 이렇게 생겼으면 Q1 트랜스포즈 Q1은 계산해보면 1이죠. 아이덴티티. Q1 트랜스포즈는 1, 0, 0, 0 돼서 아이덴티티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얘를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컴포지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 0이 아닌 아이겐밸류들에 해당하는 것들로만 따로 뜯어냈고 여기 제가 왜 알게라고 했냐면 우리 마지막에 한 얘기 저번 시간 마지막에 한 얘기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Q1 얘네들은 레인지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가 될 수, 레인지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가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레인지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가 개수가 r개니까 레인지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는 뭐냐면 레인지의 차원이잖아요. 그럼 그 차원, 레인지의 차원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랭크라고 정의했죠. 그래서 지금 Q를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컴포지션을 이제 R 바이 R은 왜 R 바이 R 이렇게 썼냐면 이게 랭크 그 다이아고널에 그 넌제로 엘리먼트 그러니까 이 랭크 개수만큼의 스퀘어 매트릭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여기서 바로 또 알 수 있는 것이 넌제로 아이겐밸류의 개수가 그냥 랭크가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 그러면 A의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랭크를 n에서 랭크를 뺀 n-i개가 될 거죠. 이런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왜 살펴봤냐면 우리 싱귤러 밸류, 싱귤러 벡터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 이런 조작들을 하기 때문에 연습 삼아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컴포지션을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흔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싱귤러 벡터, 싱귤러 밸류 이야기할 때 빈번하게 이런 짓들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 우리 그 이제 지금 또 다른 토픽으로 다른 토픽이 아이겐밸류와 연관된 다른 토픽으로 쿼드레틱 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쿼드레틱 폼은 어떤 내 변수 예를 들어서 x 벡터가 관심 있는 벡터가 뭐 이렇게 두 개짜리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얘네들의 제곱항들로 이루어진 함수를 예를 들어서 x1, fx를 표시하기를 fx 뭐 다시 얘기하면 fx1과 x2의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뭐 2x1의 제곱 더하기 온갖 제곱항들은 다 포함시키고 뭐 3 x1 x2 더하기 4 x2의 제곱 이미에 이런 이제 내 변수와 관련된 쿼드레틱 함수를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2, 4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거 쭉 풀어보시면 이랑 똑같은 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얘는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일단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x 트랜스포즈 곱하기 어떤 매트릭스 곱하기 x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임의의 내 변수와 관련된 쿼드레틱 함수들은 어떤 매트릭스 A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x 트랜스포즈 AX 이렇게. 근데 얘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풀어보시면 2, 4 그대로 두고 3, 0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A를 시메트릭하게 여기처럼 그러니까 A를 아무 언시메트릭한 매트릭스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항상 시메트릭 매트릭스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얘를 아까 언시메트릭하게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고 여기 지워보고
2, 1,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언시메트릭한 놈들 다 갖다 쓰자면 가지수가 너무 많고 뭐 헷갈리니까 시메트릭한 경우만 이렇게 갖다 놓고 임의의 쿼드레틱 함수는 어떤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이런 쿼드레틱 폼으로 x 트랜스포즈 AX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쿼드레틱 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A가 지금 A 시메트릭 매트릭스 A를 가져왔으니까 A가 시메트릭한 어떤 매트릭스를 가져왔고 n by n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가져왔고 그놈의 쿼드레틱 폼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X 트랜스포즈 A 어떤 시메트릭한 A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A를 아이겐밸류 시메트릭 매트릭스니까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베ク 디컴포지션 하면 X 트랜스포즈 A가 어떻게 할까요? 람다 1, Q1, Q1 트랜스포즈 더하기 쭉 해서 람다 N, Q, N, Q, N 트랜스포즈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람다 1은 지금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람다가 n개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요거 다시 풀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람다 1 Q X 트랜스포즈 Q1 Q1 트랜스포즈 X 더하기 람다 n 이렇게 표시가 되고 표현이 되고 요거는 다시 보면 이거는 똑같은 놈 두 번씩 곱해져 있잖아요. 전부 다. 람다 1 Q1 트랜스포즈 X의 제곱 람다 n Qn 트랜스포즈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람다가 람다 1이 가장 크고 람다 2 그다음에 쭉 해서 람다 n까지 이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어, 번호를 매겨놨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다 람다 1을 그 람다들을 다 람다 1으로 바꿔버려. 예, 람다 1을 더 크네. 람다 n을 람다 1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겠죠. 더 작은 람다들을 제일 큰 람다로 다 갈아치웠으니까 부등식이 성립할 겁니다. 그럼 얘는 람다 1 곱하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괄호 안에 거 살펴보면 괄호 안에 거 뭐랑 같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왜? Q 트랜스포즈 X는 Q1 트랜스포즈, Q2 트랜스포즈가 쭉 옆으로 누워있는 애에다가 QN 이렇게 누워있는 애에다가 X를 곱해내고 아이고 곱해내고 얘는 어떤 벡터인데 Q1 트랜스포즈 X, Q2 트랜스포즈 X, QN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놈의 놈은 Q 트랜스포즈 X의 놈의 제곱은 각 모든 원소 다 제곱한 거잖아요. Q1 트랜스포즈 X 이게 스칼라니까 스칼라를 제가 이렇게 쓸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제곱이라고 썼으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제곱이라 놈이라고 썼다고 뭐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 스칼라를 괜히 놈이라고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요놈 제곱 더하기 모든 원소 다 제곱한 거니까 Q N 트랜스포즈 X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Q 이거 보시면 봐요. 어떤 매트릭스가 오소고널하면 지금 Q 트랜스포즈 오소고널 하잖아요. Q도 오소고널 하고 Q가 스퀘어 매트릭스니까 Q 트랜스포즈도 스퀘어 오소고널. 그래서 Q 트랜스포즈 Q도 I Q 트랜스포즈도 I 이렇게. 그래서 지금 Q 트랜스포즈도 오소고널. 그러면 한번 요거 계산해 보면 얘는 어떤 벡터의 놈의 제곱이니까 어떤 벡터 트랜스포즈 곱하기 그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뭐랑 같냐면 X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가운데 아이덴티티죠. 그래서 오소고널 매트릭스는 예를 들어서 어떤 A가 오소고널 하다고 하면 어떤 결론 내릴 수 있냐면 A에다가 어떤 벡터 곱한 거, 그 새로운 출력의 놈은 그냥 원래 놈이랑 똑같아. 오소고널 매트릭스는 그 연산이 어떤 형태냐면 그냥 크기를 변형시키진 않고 회전만 방향만 바꾸는 그런 매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떤 매트릭스가 오소고널 하다면 그 매트릭스에 의한 출력은 그러니까 매핑 결과는 크기가 보존된다. 그러면 이거 뭐랑 같지요? x제곱이니까 x놈 제곱이니까 x 트랜스포즈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얻은 결론이 x 트랜스포즈 AX는 람다 1 x 트랜스포즈 X랑 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람다들을 둘째 줄에 셋째 줄로 가면서 모든 람다들을 제일 큰 람다 1으로 갈아치웠잖아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제일 작은 람다 1으로 갈아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똑같은 결론이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x 트랜스포즈 AX의 x 트랜스포즈 N은 람다 1부터 람다 N 사이에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쿼드레틱 폼, 이 연산 결과는 크기가 바운드가 딱 정해지는데 그 바운드가 누가 그 바운드를 얘기해 주냐면 가장 큰 아이겐밸류하고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 걔들이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람다 1이 부터 지금 이 순서대로 놓여 있다고 했는데 람다 n까지가 다 0보다 크다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음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 결론은 뭐예요? 람다 n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 트랜스포즈 x도 람다 n 곱하기 x 트랜스포즈 x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 람다들이 다 0보다 크면 람다들이 다 넌 네거티브라고 하면 이 쿼드레틱 폼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쿼드레틱 폼이 다 0보다 크다. 그런 매트릭스 A를 얘를 우리가 줄여서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A가 그냥 단순하게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 마찬가지로 람다 1부터 람다 2 람다들이
이제 0도 아니고 완전 포지티브다. 그냥 strictly positive다.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결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쿼드래틱 폼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 우리 어떻게 쓰냐면 그냥 A가 그러니까 어떤 지금 요 A의 부호 어떤 시메트릭 매트릭스 A의 부호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 매트릭스 안에 숫자가 여러 개인데 어떤 부호를 얘기하냐? A가 다 원소가 0보다 크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나?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매트릭스의 부호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순전하게 그 아이겐 밸류들의 부호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들을 쿼드래틱 폼이 항상 포지티브인 매트릭스. 다시 얘기하면 그거는 아이겐 밸류들이 전부 다 포지티브한 매트릭스. 그런 매트릭스들을 뭐라고 하죠? 포지티브 데피니트.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 세 가지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 어떤 뜻이냐면 쿼드래틱 폼이 항상 포지티브고 아이겐 밸류들이 전부 다 포지티브인 매트릭스 이야기한다. 항상 포지티브는 아니고 넌 네거티브인 경우 0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세미 데피니트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다고 하면 아이겐 밸류들이 넌 네거티브다. 양수 아니면 0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람다 n까지가 있는데 전부 다 0보다 작다면 우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전부 다 0보다 작다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이겐 쿼드래틱 폼은 항상 0보다 작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가 쓰기를 이렇게 쓰고 얘는 포지티브 데피니트 반대면 네거티브 데피니트라고. 마찬가지로 람다들이 넌 포지티브 그러니까 네거티브 아니면 0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맥시멈 아이겐 밸류가 0 또는 음수인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쓰고 네거티브 줄여서 PSD 뭐 이렇게 쓰기도 positive semi-definite, positive definite 뭐 이런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우리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대해서 부호를 그 아이겐 밸류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많은 책들에서 우리 그냥 이 부등식 부등호로 쓰기도 하지만 많은 책들에서는 이렇게 그 이렇게 꼬부라진 부등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부등호를 쓰면 뭐 그냥 뭐 다른 거랑 헷갈릴 수 있으니 포지티브 그러니까 데피니트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꼬부라진 것을 쓰기도 하는데 어, 크게 헷갈리지 않을 경우는 그냥 혼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둘이 똑같은 얘기고 네거티브한 경우 어떤 그 세미 데피니트한 경우에도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어떤 논문들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꼬부라진 부등호를 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또 나와 있냐면
여기 지금 쿼드레틱 폼의 부호, 그리고 우리 요 내용도 살펴봤죠. 람다 맥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람다 1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람다 1은 그 x의 노음대 쿼드레틱 폼의 크기에 우리 숲이라고 써 있는 것은 그 맥시멈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여기는 이제 맥시멈은 사실 같아요. 맥시멈은 실제로 그 값이 맥시멈 값을 얻을 수 있으면 맥스라고 부르고, 숲은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애매할 때, 그럴 때 그 도달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가장 큰 값을 이야기하는 그런 걸 이제 수프리멈이라고 부르고, 여기 인프라고 되어 있는 인피멈은 미니멈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미니멈은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을 때 미니멈이라고 하고, 인피멈은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예를 들어서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인피, 이거 이렇게 하죠. 요 함수의 인피멈, 이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도달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죠. 그리고 이거는 x가 2일 때가 아니고 x가 1일 때 도달되잖아요. x가 1일 때 그 인피멈 값, 그 최소값 마이너스 1을 실제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인피멈이라고 할 거 없이 미니멈이라고 해버리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돼서 1로 한없이 가깝게 접근하죠. 그래서 얘는 인피멈, 얘를 린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요놈의 인피멈은 1이다. 요놈은 실제로 내 x로는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x가 무한대일 때 이 1로 접근하니까. 네, 그런 경우를 인피멈, 수프리멈이라고 부르고, 실제 도달할 수 있는 건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사실 이 아이겐밸류, 요 두 문장, 두 수식에서는 숲은 맥스가 맞고, 실제로 얘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x를 첫 번째 아이겐벡터 쓰면 실제로 람다 1만큼의 배율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도 두 번째 것도 마지막 아이겐벡터 쓰면 실제로 그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맥시멈 미니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받고, 그리고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파지티브 네거티브 세미 데피니트 이야기 다 했는데요. 여기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로 A가 파지티브 데피니트 하다면 마이너스 A는 네거티브 데피니트 하다. 이거 뭐 당연하겠죠. A를 Q 람다 Q 트랜스포즈 이렇게 썼을 때 마이너스 A는 Q 곱하기 마이너스 람다 Q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놈 안에 만약에 A가 파지티브 데피니트 하다고 하면 요 첫 번째 람다 안에 다 파지티브 넘버들만 다이아고널에 들어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A 같으면 마이너스 람다가 그 아이겐밸류들의 모임이니까 얘는 다 아이겐밸류들이 네거티브.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데피니트 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겠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매트릭스 A, 이제는 그 시메트릭한 매트릭스 말고
시메트릭한 매트릭스 말고 어떤 임의의 직사각형 행렬 A가 있을 때 그 매트릭스의 그램 매트릭스라는 거. 그램 매트릭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A 트랜스포즈 A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항상 포지티브 어떤 매트릭스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다고 알 수 있는데 어떤 매트릭스를 그놈의 트랜스포즈랑 같이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긴 그램 형태를 굉장히 자주 볼 거예요. 거의 매일 만날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근데 이렇게 생긴 애가 있으면 항상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 왜냐하면 요놈의 쿼드레틱 폼 조사해 보면 돼요. 쿼드레틱 폼은 얘잖아요. 그럼 쿼드레틱 폼 얘는 결국 뭐냐면 AX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이렇게 쓸 수 있고 AX의 놈의 제곱이 되죠. 근데 어떤 놈이니까 항상 0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0은 언제 되냐면 x가 0이거나 0이면 항상 되고 아니면 x가 A의 널 스페이스 안에 있거나 다시 얘기하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램 매트릭스는 쿼드레틱 폼 계산해 보면 항상 어떤 놈의 노음 형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이야기 쿼드레틱 폼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A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A 트랜스포즈의 그램도 이것도 뭐 당연히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애랑 어떤 애 트랜스포즈랑 왼쪽에 곱하든 오른쪽에 곱하든 그놈은 항상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폼이 된다 라고 알면 되겠어요. 한 가지 예로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Q라는 어떤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크기는 1인 크기 1인 아무 벡터나 Q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Q 트랜스포즈를 Q 트랜스포즈 Q는 이건 1이죠? 지금 둘이 같은 얘기니까. 그럼 반대로 Q 트랜스포즈 얘는 당연히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다고 알 수 있죠. 어떤 매트릭스 Q 트랜스포즈 어떤 매트릭스고 Q는 그놈의 트랜스포즈니까. 이가 아이겐밸류 뭘까요? Q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 Q가 지금 Q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애잖아요. 예를 들면 뭐 1, 0, 0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라고 칩시다. Q가. 그러면 얘는 널 스페이스가 몇 차원이에요?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레인지 스페이스 1차원이고 레인지 스페이스 1차원이고 널 스페이스 디멘전 2차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0, 1, 0 요거 곱해도 0 되고 항상 아니면 0, 0, 1 곱해도 0 되고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는 그 아까 0, 1, 0하고 0, 0, 1 걔가 스팬하는 공간이 널 스페이스가 되겠어요.
그럼 널 스페이스가 두 개면 두 개란 이야기니까 그 0인 아이겐 밸류는 얘가 몇 개 가지고 있냐면 0인 아이겐 밸류 두 개 가지고 있겠죠. 맞아요? 혹시 이해 안 되는 이상한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QQ 트랜스포즈를 뭐 A라고 하자면 람다 A의 람다들은 뭐가 있냐면 0이 두 개 있어요. 람다 2는 0, 람다 3도 0. 람다 1은 뭘까요? 자, Q, 지금 Q가 이제 3차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0인 아이겐밸류 두 개 있고 0이 아닌 거 하나 뭐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n차원 벡터라고 하면 0, 레인지의 차원은 1이니까 나머지 n-1개의 아이겐밸류를 0으로 가질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A에다 Q 곱해보면 A가 Q 트랜스포즈라고 했고 거기다 Q를 곱한 거니까 Q죠. 이 관계에서 보면 Q가 A의 아이겐 벡터가 되고 여기 람다 1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아이겐 밸류 1이 넌제로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구나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도 뭐 아이겐 밸류 다 계산했으니까 당연히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거 알 수 있죠. 얘는 A는 인버터블 한가요? 당연히 아니죠. 아니죠. 아이겐 밸류가 두 개나 0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겐 밸류가 하나라도 0이 있으면 인버터블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벡터 곱하기 어떤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계산한 건데 이런 폼을 우리가 그, 이것도 대칭인 행렬이고 그렇죠? 보면 아이겐 밸류가 n-1개는 0이고 하나만 넌제로 아이겐 밸류를 가진다. 다시 얘기하면 이놈의 랭크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되겠죠. A의 랭크는 한 개다. 이런 폼을 랭크 1 매트릭스다. 사실 Q와 Q 트랜스포즈 같은 애를 Q 트랜스포즈 하는 게 아니라 U 곱하기 V 트랜스포즈 이런 애들도 우리 뒤에 얘기하겠지만 얘는 이제 대칭은 아니지만 얘도 이제 랭크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폼을 벡터 가지고 이런 아우터 프로덕트를 계산해서 만들어낸 매트릭스를 랭크 1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QQ 트랜스포즈가 랭크 1이고 인버터블 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i를 더하면 이거는 b는 아직도 i를 더해 그러니까 QQ 트랜스포즈 시메트릭하고 i도 시메트릭 뭐 우리가 좀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죠. 얘는 아이겐 밸류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보면 QQ 트랜스포즈 이게 다시 i 더하기 a가 될 텐데 아이겐 예를 들어서 람다하고 v가 a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라고 하면 뭔지 다 알죠. 지금 a QQ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다 알았어요. 1 아니면 0인데 그럼 b의 아이겐 밸류는 이거 계산해 보시면 bv 한번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a의 아이겐 벡터 하나 가지고 와서 b에다가 곱해 보면
I 더하기 Q, Q 트랜스포즈 V. 얘는 V 더하기 Q, Q 트랜스포즈 A라고 그냥 합시다. A, AV 이렇게 되죠. 그러면 AV는 람다 V니까 V를 더하면 1 더하기 람다 V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관계에서 보면 B에다가 어떤 벡터 곱했더니 결과가 그 벡터의 방향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스케일이 1 플러스 람다만큼 돼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A의 아이겐밸류가 아까 뭐였냐면 1, 0, 0. 그러니까 B의 아이겐벡터는 A의 아이겐벡터랑 똑같고 B의 아이겐밸류는 A의 아이겐밸류에다가 1을 더한 걸 아이겐밸류로 갖는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B의 아이겐밸류는 그러면 2, 0, 2 그러니까 람다 간단하게 이렇게 씁시다. A의 아이겐밸류가 1, 0, 0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B의 아이겐밸류는 그냥 그거 하나씩 더해서 2, 1, 2를 가진다. 알 수 있죠. 사실은 아이덴티티를 더할 게 아니라 아주 작은 0보다 큰 아주 작은 입실론 아이덴티티를 더한다고 하면 다 똑같은 이야기가 성립을 해서 1 대신 엡실론이 들어가고 아이겐밸류들은 1 더하기 엡실론하고 엡실론하고 엡실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떤 매트릭스,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매트릭스를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매트릭스처럼 아이겐밸류가 다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매트릭스 아이겐밸류가 다 0보다 큰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면 이런 간단한 트릭 아이덴티티에다 아주 작은 숫자를 곱해서 더해줘 버리면 그 새로운 매트릭스는 파지티브 데피니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겐밸류들 다 0보다 크고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매트릭스 장점은 뭐냐면 인버터블하다는 거죠. 아이겐밸류 0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인버스가 존재하게 된다. 나중에 이런 트릭들을 가끔씩 쓸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걔가 관련된 매트릭스가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고 인버스를 계산하기 어렵고 이럴 때 같은 솔루션은 아니지만 아주 약간 다른 솔루션으로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걸로 변형해서 아주 약간 다르지만 거의 같은 솔루션을 얻어낼 수 있죠. 그런데 쓸 트릭들 잠깐 이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들 가지고 소개를 드렸고 지금 우리 다음 이야기가 시메트릭 스퀘어 루트 이야기. 지금 A가 새로운 얘기로 A가 Q, 람다, Q 트랜스포즈 이렇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컴포지션 되어 있으면 A의 제곱은 Q, 람다, Q 트랜스포즈 곱하기 Q, 람다, Q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니까 얘 아이덴티티죠. 그래서 Q, 람다의 제곱, 람다를 2번 곱하고 Q 트랜스포즈 이렇게 어떤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컴포지션 해놓으면 제곱 같은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겐벡터 그대로 두고 아이겐밸류들만 그냥 제곱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A의 반제곱 스퀘어 루트는 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면 얘는 아무 때나 정의되진 않는데 어떤 실수 A가 있을 때 A의 스퀘어 루트는 언제 정의되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의되잖아요. A가 0보다 작으면 스퀘어 루트 정의할 수 없죠. 근데 스퀘어 루트는 어떤 애냐면 A의 스퀘어 루트를 2번 곱하면 A가 되는 애잖아요. 그래서 A가 음수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매트릭스의 스퀘어 루트를 계산하려면 요거랑 마찬가지로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하다면 스퀘어 루트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A의 시메트릭 스퀘어 루트는 두 번 곱해서 A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A가 이렇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컴포지션 해놓은 애를 가지고서 A의 스퀘어 루트 어떻게 쓰냐면 Q 그냥 가져오고 람다의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들이 있는데 걔들을 그냥 스퀘어 루트 해놓은 거. 얘를 가져와요. 람다 얘를 뭐냐면 람다 1의 스퀘어. 이거는 언제 계산할 수 있냐면 모든 아이겐밸류들이 넌 네거티브면 계산할 수 있잖아요. 0이면 0 쓰면 되고 양수면 그 양수의 스퀘어 루트 쓰면 되니까.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그러니까 네거티브 아이겐밸류가 있으면 이거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번 계산해 보면 보나마나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A가 되죠. 이런 식으로 어떤 매트릭스의 스퀘어 루트를 아이겐밸류 정의를 하는데 언제 정의가 되냐면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경우에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람다들에다 스퀘어 루트를 씌워서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또 지나간 이야기가 있는데 A 빼기 B가 어떻게 이렇게 부호를 갖는다 라고 하면 이건 뭐랑 같냐면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A 빼기 B에 걔 조사해보면 알아요. 쿼드레틱 폼 부호 조사해보면 그러니까 A 빼기 B의 아이겐밸류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A 아이겐밸류들은 전부 다 B 아이겐밸류들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예를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포지티브 데피니스 이야기할 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걸. A가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다, 세미 데피니트하다. 요 얘기를 아까 A가 어떤 실수 A가 넌 네거티브 하다면 A가 R 플러스 이렇게 쓴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 R 플러스라는 공간은 다 양수 넌 네거티브인 숫자들로만 이루어진 공간. 그러니까 수직선의 저쪽. 그럼 얘는 똑같이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니까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n by n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더하기를 밑에 하나 쓰면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매트릭스들의 집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A가 이렇게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다고 하면 더하기를 두 개 써서 A가 스트릭트리 포지티브한 경우 우리가 이렇게 썼던 것처럼 그리고 A가 만약에 n차원 벡터라고 하면 요거는 어떤 의미로 보통 받아들이냐면 모든 원소가 다 0보다 모든 원소가 다 넌 네거티브하다. 요거는 모든 원소가 다 포지티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걸 간략하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얘는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원소가 포지티브, 모든 원소가 넌 네거티브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들이 전부 다 넌 네거티브이냐 전부 다 포지티브이냐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지는 말고요.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고, 이 아까 쿼드레틱 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까요? 아까 fx를 x 2x 제곱 더하기 3x1 x2 더하기 4x2 뭐 이렇게 썼고, 얘를 x 트랜스포즈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면 다 2차 텀들만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 1차 텀까지 붙어 있는 애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쿼드레틱 폼을 사용해서 OX1 더하기 숫자까지 7. 얘는 이제 지금 2, 3, 4, 5, 6, 7 숫자를 써놓긴 했지만, 일반적인 쿼드레틱 함수는 리니어 함수 포함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쓰면 그 일반적인 쿼드레틱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어떻게 써요? 몇 가지 방법. 간단하게는 x 트랜스포즈 곱하기 아까 쿼드레틱 텀 그대로 쓴 거 가져오고 x 더하기 이제 처음 세 항이 커버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쓸까요? 5하고 6 곱하기 x1 x2 그러니까 5, 6에 트랜스포즈 곱하기 x 더하기 7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쿼드레틱 폼 더하기 리니어 텀 더하기 어떤 상수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px 더하기 q 트랜스포즈 x 더하기 r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일반적인 쿼드레틱 함수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x를 지금은 x1, x2밖에 없지만,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작은 문제들을 다룰 건 아니고 우리 예제에 나오는 것도 다 뭐 몇천 개씩 변수가 몇천 개씩 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렇게 간략화해서 표현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얘는 이런 애들은 다 내 엘리먼트 그 베리어블끼리 제곱된 것들이 다 여기 표현이 되고, 여기는 베리어블 하나만 관련된 것들, 여기는 상수가 표현이 되겠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x1, x2 요놈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그러니까 얘는 이제 x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x하고 어떤 1 스칼라가 들어있는, 얘는 어떻게 이 안에 어떻게 채우면 될까요? 여기 2 아까 똑같고 4 그리고 여기 같으면 x1 곱하기 x1 곱하고 1이니까 5, 2, 6, 2, 7 이렇게 한 가지의 쿼드레틱 폼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이걸 아마 계산해 보시면 2, 4, 7 예, 맞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또 다시 얘를 다시 써보면 그냥 x 아이덴티티 트랜스포즈
아이덴티티 아니고 그냥 1이라고 써도 되겠네. 그러면 얘가 P 그리고 여기 R이 들어가 있고 Q 그냥 Q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쪼갰을 때 여기가 이제 P가 되고 여기가 2분의 1 Q가 되고 여기가 R이 되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쿼드레틱 폼은 2차를 넘지 않는 그런 방식의 형태를 다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은 우리가 곧 다시 돌아와서 다룰 겁니다. 음, 그럼 일단은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들을 가지고 포지티브 데피니션, 네거티브 데피니션, 세미 데피니션을 이야기를 했고 그램 매트릭스가 항상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다는 거 이야기를 했지요. 음, 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음, 조금만 더 이야기를. 어, 이 A 그램 매트릭스, 다시 그램 매트릭스로 돌아와서 A 트랜스포스 A를 지금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다고 했잖아요. 항상 A 어떤 의미에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매트릭스 A에 대해서 A의 그램 매트릭스가 항상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다고 했는데 A의 그놈, 그 그램 매트릭스를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컴포지션 해보면 Q, 람다, Q, 지금 A 트랜스포즈 A는 스퀘어 하기 때문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존재하죠.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겐밸류들은 다 넌네거티브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다 넌네거티브. 왜냐하면 그램 매트릭스니까. 이유는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 이제 Q라고 쓰지 말고 이거를 그 매트릭 A 트랜스포즈 A 요놈의 아이겐 벡터들 Q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을 좀 바꿔서 V라고. V는 V1부터 Vn까지 이렇게 쭉 쌓여 있고 A 트랜스포즈 A에 V를 곱하면 VI를 곱하면 람다 I VI. 그러니까 VI들은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들은 람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반대 그램 매트릭스. 얘도 시메트릭하고 어,
positive semi-definite 하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그럼 걔를 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컴포지션 해보면 Q 람다 Q 트림프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람다인지 람다 프라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른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또 V라고 안 부르고 아이겐밸류들을 아이겐벡터들을 U라고 붙여요. 람다 1 프라임부터 람다 n 프라임이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U는 아이겐밸류,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들.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UI는 람다 I 프라임 U 이런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U들은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벡터들이고 V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벡터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이 둘이 아이겐밸류들이 간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0이 아닌 아이겐밸류들은 똑같고 나머지는 다 0.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A하고 A 트랜스포즈하고 순서를 바꿔서 곱하냐고 아이겐밸류들이 어떤 관계에 있냐면 아이겐밸류 넌 제로 아이겐밸류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A 람다 예를 들어서 람다 i가 넌제로 아이겐밸류라고 하면 그러면 람다 i는 아이겐 벡터 A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서로 아이겐밸류들을 넌제로 아이겐밸류들은 공유한다는 거죠. 그런 설명인데 왠지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아주 간략하게 A 트랜스포즈 A에 아까 뭐랬어요? V I가 람다 I V I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람다 I는 A 트랜스포즈 A의 첫 번째 그래프 매트릭스 아이겐밸류니까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 V I 이 양쪽에다가 A를 곱해보면 A 트랜스포즈 A V I는 A 람다 I V I인데 람다 I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A 수 있죠. 얘를 내가 어떤 U, I라고 부르기로 하면 어떻게 돼요? A의 U, I는 람다 I 두 개 살펴보면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밸류가 람다면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 아이겐밸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넌제로 아이겐밸류가 람다 I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 매트릭스의 넌제로 아이겐밸류가 람다 I라고 하면 그놈은 순서 뒤바꾼 그래프 매트릭스 A 트랜스포즈에 또 아이겐밸류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넌제로인 것 아니면 0인 거니까 전부 다 이제 람다 그냥 똑같다고 써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와서 A 트랜스포즈 A가 V 람다 V 트랜스포즈라고 쓸 수 있었고 A 트랜스포즈가 U 람다 U 트랜스포즈라고 쓸 수 있었으니 이 관계에서 보면 A를 내가 지금 람다 람다는 람다들이 쭉 있는데
여기 뭐 0이 좀 껴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까지가 있고 그럼 이거 람다의 스퀘어 루트 뭐 이렇게 생긴 걸 정의할 수 있겠죠. 얘를 내가 시그마라고 시그마라고 불러봅시다. 이게 아까 요걸 다 가져오지 말고 요것만 가져올까요?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이 아이겐 벡터들을 다 가져오지 말고 이 넌제로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것만 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U하고 V를 만들 때 얘를 이제 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가져왔냐면 여기 람다랑 여기 람다랑 그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안 가져오면 그러니까 U1, V1을 안 가져오고 전체 UV를 가져오면 이 A 트랜스포즈 A랑 AA 트랜스포즈랑 크기 다를 수 있잖아요. A가 스퀘어 하지 않으면 크기 다르니까 얘가 A가 n by n이라고 하면 얘는 n by n이고 얘는 m by n이니까 가운데 기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넌제로 아이겐 벡터에 대한 것들만 가져오면 얘네 둘은 람다가 전부 다 r by r이 돼서 같은 사이즈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얘네들만 가져오면 이제 시그마는 람다들은 이렇게 0이 없는 애들만 그 랭크에 해당하는 개수만 아이겐밸류, 논제로 아이겐밸류들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애를 이제 시그마라고 하면 내가 A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A 트랜스포즈 A는 V 시그마 U 트랜스포즈 곱하기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니까 V 시그마 스퀘어 V 트랜스포즈 이게 뭐죠? V 람다 V 트랜스포즈 이거 다 원이라고 U1, V1은 전부 다 non 네거티브 아이겐 밸류, non 네거티브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그러면 우리 아까 정의한 거랑 똑같죠? 얘랑 얘가 여기서 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버리면 A 트랜스포즈 A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거랑 똑같고 A 트랜스포즈도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A 트랜스포즈도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U 시그마 스퀘어 U 트랜스포즈 되고 U 람다 1 이렇게 되어서 우리 아까 정리했던 거랑 똑같았어요.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시그마 항상 정의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요 그램 매트릭스들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매트릭스 디컴포지션에서 아이겐밸류들 다 넌 네거티브니까 시메트릭 스퀘어 루트 계산할 수 있고 시그마 항상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A를 요거 계산할 수 있고 요거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A는 U1 N by R 매트릭스 U1 그리고 시그마는 R by R 매트릭스 시그마 그리고 다이아고널들이 이젠 어때요? U1은 컬럼들이 다 오소노멀하고, 그러니까 오소고날 매트릭스고, U1은 아이겐벡터니까. 시그마는 다이아고널 원소들이 다 양수죠. 0인 건 다 날려버렸으니까. 다 양수인 거. 그리고 V1 트랜스포즈는 R 곱하기 N. V1 트랜스포즈. 이것도 V1 트랜스포즈의 로들은 다 오소노멀한 로들이죠.
그러면 어떤 매트릭스든 간에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는데 어떤 매트릭스, 어떻게 생겨먹은 매트릭스든 간에 항상 그 매트릭스를 이렇게 이 세 개의 오소고널한 매트릭스들 양쪽에 끼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파지티브고 다이아고널하고 다이아고널 원소들이 다 파지티브하고 뭐죠? 또 다이아고널 원소들이 다 파지티브 다이아고널하고 다이아고널 원소들이 다 파지티브한 시그마는 그러니까 인버스도 존재하겠죠. 그런 형태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매트릭스든 간에. 그래서 이런 여기 들어가는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를 싱귤러 밸류로 어떤 매트릭스의 싱귤러 밸류 그리고 여기 있는 벡터들 이 아이겐 벡터들이었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A의 아이겐 벡터가 아니고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벡터들이었죠. 그 벡터들을 우리가 싱귤러 벡터 여기에 있는 로들에 들어가 있는 거 얘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들이었고 걔들을 또 싱귤러 벡터라고 부르는데 여기랑 왼쪽에 있는 놈이랑 오른쪽에 있는 놈이랑 그냥 둘 다 싱귤러 벡터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오른쪽 싱귤러 벡터 얘는 왼쪽 싱귤러 벡터 레프트 아이겐 벡터 레프트 싱귤러 벡터 라이트 싱귤러 벡터 이렇게 부르고요. right이란 말 대신에 input singular vector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거 대신에 그럼 뭐죠? output singular vector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겐밸류 정의할 때는 항상 시메트릭한 애들에 대해서만 뭔가를 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싱귤러 벡터 싱귤러 밸류들은 아무 매트릭스에 대해서나 정의할 수가 있어요. 정의할 수 있는데 가운데 껴있는 시그마는 다 파지티브, 다이아고널들이 다 파지티브고 사이즈가 매트릭스 A의 랭크만큼만 딱 있고 오른쪽에는 오른쪽에 왼쪽도 다 컬럼들 로들이 그러니까 U하고 V가 전부 다 랭크만큼의 그 오소노멀한 벡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얘를 SVD,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A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넌 네거티브, 넌 제로 아이겐 벡터, 넌 제로 아이겐 밸류들에 대해서만 표시를 했는데 원래대로 돌아가서 A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어요.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고 A가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일 때 U 그다음에 A랑 똑같은 사이즈로 얘가 n by n이고 얘는 m by n, n by n 있고 n by n 이러면 사이즈는 다 맞죠? 얘가 U, 시그마, 이렇게 됐는데 A의 랭크가 요만큼만 차 있다. A가 풀 랭크가 아니고 랭크가 요만큼만 차 있다고 하면 U에서 이 첫 번째 요 싱글러 밸류도 마찬가지로 크기 순으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1은 가장 큰 값, 다 양수인데 시그마 1은 가장 큰 값, 시그마 R은 가장 작은 값. 그리고 나머지 시그마들은 다 0인 거죠. 첫 번째 알게 것만 뜯어와서 얘를 U1이라고 부르고 아까 우리 알겐밸류, 알겐벡터 쪼갰을 때랑 마찬가지.
얘는 U1의 오소고날한 애들이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U2라고 씁시다. 그리고 여기에 또 랭크계만큼만 이렇게 쪼개서 여기 이제 시그마가 들어가고 여기에 다이아고널에 넌제로 포지티브 값들이 쭉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0, 아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쪼갰을 때랑 마찬가지. 여기도 V1이 여기 트랜스포즈가 있고 여기 V2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써도 이게 결국엔 이 위랑 똑같습니다. 얘는 이 안에 들은 애를 시그마 시그마 R이라고 합시다. 그 랭크계만큼만 있으니까. 그리고 0을 막 포함하고 있는 애를 그냥 시그마라고. 얘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라고 쓸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U1 시그마 R V R 다 원이니까 원이라고 씁시다. 시그마 R도 아니고 시그마.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이렇게 스퀘어한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이 시그마 이 0을 포함하고 있는 시그마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A를 디컴포지션 해놓은 거를 풀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르고 얘는 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왔다고 해서 컴팩트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요거에 대해서 어, 지금 그 싱글러 이제 아이겐밸류들을 가지고서 그랜 매트릭스들의 아이겐벡터들을 가지고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표현하는 임의의 매트릭스를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는 것들을 살펴봤고 이거 우리가 뭐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얘기는 왜 했냐면 어떤 매트릭스든 간에 이런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렸던 거고요. 요 의미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짜 딱 내가 그 내 매트릭스 안에서 의미 있는 애들만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의미 있는 애들만 딱 뽑아낸 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쓰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광고 말씀드릴 게 다음 주에도 아니 다음 시간에도 수요일에도 제가 수요일 3시에 뭔가 다른 데를 잠깐 가봐야 돼서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10시 반에 10시 반에 모여서 그걸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고 녹화한 거를 다시 3시 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10시 반에 수요일 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하실 내용 코멘트 사실 오늘 다룬 내용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 여기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방에 찾아오셔서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녹화를 끄고 네.